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다시 한번 마음을 철렁이게 만들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일제히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2% 넘게 낙폭을 키워나갔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3% 넘게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안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는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시장에선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장 막판에 유입이 됐던 만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렸던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많이 매수했던 5가지 종목들인데요. 삼성 SDI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포스코홀딩스까지 5가지 종목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안에서 2차전지 종목들도 많이 매수했다는 점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도 기관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에 나섰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많이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5일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는데 그 비결은 실적에 있었습니다. 이 전일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액의 경우 1조 300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하면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9%가량 하락하는 수준을 나타냈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모두 다 컨센서스 대비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매출액의 경우 컨센서스 대비 10% 상회했고요. 또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 15%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약세장 속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5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따라서 주가도 0.83% 오른 72만 9천 원에 형성을 했습니다. 네, 나머지 종목군들은 추후에 특징주에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했던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코스닥에서 오후장에 들어서면서부터 3시경을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함께 매수했던 종목군들 확인해 보시면 에코프로가 가장 상단에 올라와 있고요.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BM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실 주가는 어제 급락했습니다. 에코프로가 10% 하락하면서 결국엔 70만 원 선을 이탈하고 62만 1,000원 선까지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결국엔 6.29% 약세를 기록하면서 20만 원 선 이탈한 이후에 19만 9,6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포스코 DX 같은 2차 전지주들도 7.91% 하락하며 42,5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반적으로 어제도 시장에서는 2차 전지주를 향한 투자 심리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환경이 녹록지가 않죠. 테슬라에서도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어제 시장에서도 왜 이렇게 2차 전지주들의 투자 심리가 냉랭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사법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려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가가 오를 타선이 없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 외에 PNT와 현대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올라와 있는데요. 이 5가지 종목들 일제히 급락한 종목들이고 외국인과 기관이 저가 매수에 나섰다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특징주로는 삼성 SDI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 삼성 SDI뿐만 아니라 나머지 2차전지 셋업체들이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삼성 SDI도 5.05% 하락한 42만 3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 SDI가 어제 3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했는데요. 이렇게 약세장 속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 SDI를 매수했다는 점 특징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 3분기 실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시면 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5조 9,4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했습니다. 또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12.3% 하락했지만 영업이익률이 8% 넘게 증가했는데요. 이번에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3분기 전지 부문 매출에 있었습니다.
이 3분기의 전지 부문 매출액의 경우 전년 대비 10.5% 증가한 5조 3,384억 원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앞서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최근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고 그에 뭔가 근거가 될 만한 이유로 테슬라의 실적 부진이라든지 나머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삼성 SDI는 전기차 수요 둔화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 4분기에도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는데요. 또 앞으로는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제품 연구에 속도를 내고 2026년부터는 LFP 배터리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 계획은 처음으로 공개된 계획이고요. 지금까지 삼성 SDI는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를 주력 제품으로 생산을 했는데 이제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하면서 어느 정도 우려감을 일축시키려는 발언도 꺼내 들었습니다. 따라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 약세장 속에서도 매수했다는 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SK하이닉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도 어제 시장에서 주가 자체는 6% 가까이 밀려나면서 간신히 12만 원 선을 지켜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SK하이닉스도 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우선 영업 적자가 1조 7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4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어닝 쇼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예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내막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겠는데요. 단편적으로는 영업 손실을 기록했지만 지난 1분기와 2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이 적자폭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분기, 2분기와 비교했을 때 이 적자폭이 38%가량 줄어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 2분기엔 적자가 2조 원을 넘겼는데 이번에는 그때와 비교했을 때 1조 원 넘게 적자폭을 축소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출액의 경우 전분기 대비 24% 늘어난 반면에 영업 손실은 38%가량 감소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중심엔 디램 부문이 있었습니다. 이 디램이 2개 분기 만에 흑자를 달성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AI 수요 확대로 인해 HBM 주문량이 늘어난 점도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HBM3와 DDR5까지 고성능 제품 판매 호조 덕분에 디램은 2분기 대비 출하량이 약 20%가량 늘어났고요. 또 평균 판매 가격까지도 약 10%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이 전망을 긍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가 빠르게 실적을 개선해서 4분기부터는 조단위 적자에서 벗어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다시 한번 이익을 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HBM 시장 자체가 연 80%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HBM3 및 차세대 HBM3E 같은 경우 내년 생산 예정인 제품이 이미 솔드아웃이 되었다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시그널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면서 독점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2차 전지 관련 종목 내에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포스코 홀딩스가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5.39% 하락하면서 42만 1,500원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최근 들어서 부진한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군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증권업계에서는 전망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선 대신증권을 비롯해 다수 증권사에서는 포스코 홀딩스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철강 수요 부진과 원재료 가격 부담 등이 심화되면서 리튬 가격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따라서 포스코 홀딩스의 목표 주가가 줄줄이 하향되고 있다는 점도 보셔야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또 전망을 제시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증권사가 바로 한국투자증권이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철강 부진에도 잘 버틴 3분기라며 지금이 매수 기회라고 봤습니다. 2024년 2분기부터 포스코 아르헨티나의 1단계 생산 능력 2.5만 톤 염수 리튬이 완공된다는 점을 봤고요.
2023년 올 한 해 동안에는 리튬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내년인 2024년부터는 이러한 리튬이 기대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점점 가시화될 것으로 본 겁니다. 이에 따라서 리튬 가치가 주가에는 앞으로 더 크게 반영될 것으로 봤고요. 따라서 이 두 가지 의견 사이에서 저울질을 잘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그룹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일제히 급락했다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볼 때 2차전지주들을 함께 보셔야 될 텐데요. 한 달 사이에 가장 많이 떨어진 ETF 1위와 2위를 모두 차지한 것이 바로 2차전지 ETF였습니다. 지금까지 역대급 상승률을 나타냈던 종목군들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투자 심리가 냉랭해지면서 일제히 급락했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어제 수급 특징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이어서 금요일 시장 어떠한 특징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 연결해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수급 특징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특징주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대덕전자가 이제 눈에 띄긴 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좀 빠진 것도 있었고, 사실 반도체를 필두로 한 이런 특히 기판 종류들, 특히 FCBGA 같은 경우가 물론 3분기는 실적이 컨센보다는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에서도 주가 부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향후에 AI나 로봇이나 자율주행과 같은 FCBGA에 대한 성장성이 계속 꾸준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론 글로벌 매크로적인 환경이 계속 부정적인 환경을 좀 가고 있긴 하지만은 이게 내년 한 상반기쯤은 어느 정도 충분히 수요가 어느 정도 커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져왔던 거는 충분히 시장에서는 저는 선방됐다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에서 생각하는 센티 자체가 언제쯤 돌아서냐 여부가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물론 어제 힌트를 줬던 삼성전기 입장에서도 워낙 이제 그동안 중국의 플래그십에 대한 이런 미스가 굉장히 악화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3, 4분기 충분히 회복되는 기조가 좀 보이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덕전자의 FCBGA도 마찬가지로 적어도 한 4분기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충분히 바닥에서 돌아설 수 있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 수급이 어느 정도 좀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큰 바닥에서 돌아서는 흐름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은 적어도 한 몇 개월 사이 안에는 충분히 대덕전자나 아니면 관련된 신텍이나 FCBGA 관련된 기판들은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는 대덕전자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함께 체크해보시죠. 먼저 상승한 탑5 리스트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MD, YBM넷, 애니능률, 비상교육, 국제약품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메가MD부터 비상교육까지 일제히 교육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강한 상승률을 보여줬는지 잠시 뒤 첫 번째 특징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역시나 국제약품 역시 9.89%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5,890원의 종가를 형성한 국제약품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장에서는 이 국제약품 테마 같은 경우에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관련된 수혜주로 주목을 받았는데 이 종목 외에도 다수의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다는 점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화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에어부산을 필두로 해서 저가 항공주 그리고 항공주들 일부가 에어부산의 3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함과 동시에 주목을 어제 강하게 받았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약품부터 그럼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네, 국제약품 같은 경우에는 폐렴 관련된 종목으로 본장에 이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준 종목이었는데요. 국내 세균성 급성 호흡기 감염증 입원 환자 중에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환자가 전체의 95%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 폐렴 확산 우려감으로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승해줬습니다. 해당 종목 외에도 경동제약이나 DXVX, JLK, 유유제약까지 시간의 거래에서 일제히 상승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번째 특징주로 교육 관련된 종목들 어떤 이유로 상승했는지 체크를 해보시죠. 네, 메가 MD, YBM넷, 애니능률, 비상교육까지 일제히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이렇게 교육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강하게 받은 건 시도교육청에서 이제 2024년 내년부터죠. 2026년까지 3년 동안에 77조 원의 투자를 하겠다라는 뜻을 밝히기 시작하면서 교육 관련된 테마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5가지의 청사진을 제시를 했는데요. 교육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강한 상승률을 보여줬지만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리고 앞으로는 그 부분이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예상 관련된 부분에서 비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는 함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는 강한 상승 모멘텀을 보여준 만큼 오늘 본장에서도 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바로 넘어가서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으로 마감한 종목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네, JVM, IS 이커머스, 크리스탈 신소재, 대유 에이텍, 자이글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종목들은 공통적인 테마로 묶이지는 않습니다. 개별적인 악재 소식이 들려오면서 하락한 종목들이 많았고요. 본장에서 어제 시장 대비 선전했던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는 약세로 마감한 종목들이 다수 있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 종목씩 차례대로 살펴보시죠.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린 종목은 JVM인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8.08% 하락하면서 26,7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국 조제 장비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장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대비 성장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못하다라는 내용들 평가들이 들려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8%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 종목인 IS 이커머스 역시 6.69% 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2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과 함께 본장에서는 강세로 마감한 종목이었는데 장마감 이후에 투자주의 공시가 올라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끝으로 대유에이텍 함께 살펴보시죠. 5%대 약세로 327원 마감을 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대유 위니아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에 이틀 전에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캠코 등이 협력사의 자금 지원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본장에서는 어제 18% 급등을 보여줬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회생 절차에 돌입한 기업들이 주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는 약세로 마감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 그리고 하락한 종목들 특징주까지 분석을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의 거래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을 특징주로 분석해보면 좋을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알테오젠입니다. 소폭 어제 시간에서 움직이긴 하긴 했지만은 사실 지금 제약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는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섹터긴 합니다. 하지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좀 개별적인 이슈가 좀 더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틀 전에 이제 기관 대상으로 이제 대표이사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결국 거기서 나왔던 박순재 대표가 그동안 이제 머크사 관련 독점 계약 이슈에 대해서 이제 꾸준히 시장에서는 관심을 가져왔던 거고 최근에 머크사와의 있다는 대면으로 인해서 그리고 추후에 독점 계약 이슈도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당장 내일이라도 한 발짝 물러나면은 충분히 계약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생각보다 그 시기가 빨리 올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주가가 최근에 조금 크게 반등하는 흐름이 좀 모여왔습니다. 실제로 머크사와 독점 계약으로 변경하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현금 흐름 자체가 좀 뒤바뀔 수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고 처음 이거에 대해서 제안을 했던 이제 현대차증권의 엄민영 의원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비독점 계약일 경우에는 이제 목표가는 보통 7만에서 8만 원이 맞기는 하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독점 계약으로 변경되어 있을 실제로 14만 원, 15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목표가 변경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로자인 같은 경우가 실제 로열티 한 5% 정도에 받았을 때 그에 대한 현금 가치 자체가 몇 조 이상 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알테오젠도 머크사 독점 계약을 변경했을 시에 대한 분위기가 그러면 현금 흐름 자체가 이제 뒤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올해 연내에 협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했던 만큼 결국에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알토전도 충분히 여기서 분위기는 좀 뒤바뀔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매크로적인 이슈를 제외하더라도 알테오젠은 좀 개별적인 이슈로 조금 당분간은 충분히 감당할 요소는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일장 시간의 특징주로는 알테오젠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로는 알테오젠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셨는데요. 머크사와의 협상으로 인해서 이 딜 이후에는 현금 흐름, 그러니까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게 된다면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알테오젠의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장 수급 특징 함께 분석해 봤는데요. 이제 한 주의 끝을 알리는 금요일 시장 개장을 앞두고 있는 만큼 잘 고려하셔서 오늘도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를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나와라 나와라 금 나와라 뚝딱.